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같이 체온을 측정하고 있을 때 입에 체온계를 물고 있거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낀 상태에서 충분히 기다린 후 측정해야 된다. 이 까닭을 열평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 비접촉으로 삑 해서 쓰는 체온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지금 접촉식 체온계라 그러죠. 접촉식 체온계입니다. 접촉식 체온계는 입으로 물거나 겨드랑이에 끼워서 안쪽을 재는 거예요. 이 안쪽. 왜냐면 이 바깥쪽에 드러나 있는 피부는 어때요? 추운 곳에 있다 오면 여기도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 이 안쪽에 체온을 재는 거고요. 이 안쪽 체온계를 잴 때 뭐 한대요? 충분히 기다린 뒤에 측정해야 되는데 그걸 열평형이랑 포함시켜 서술하래요. 뭐 당연히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써도 맞겠지만 그쵸? 우리는 더 자세히 써볼까요? 일단 열이동은 어떤 형태로 이동할까요? 열의 이동 방법은 어떤 형태? 전도의 형태로 이동하겠죠. 그쵸? 전도의 형태로 열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쓰는 것보다 열평에 일어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더 낫겠네요. 그쵸? 써줘야 되나? 전도에 열이동 여기다 쓸게요. 열평 일어나는 시간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뭐라고 썼어요? 저요? 왜냐면 입의 온도와 체온계의 온도가 달라요. 시간이 지나야 열평에 달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썼네요. 잘 썼어요. 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똑같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전도도 안 써도 돼요. 사실 그냥 전도는 선생님 생각나 쓴 거고 열에 이동하여서 열평이 일어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서 충분히 기다린 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17번 보시면 17번은 프라이팬 바닥 부분을 금속으로 손잡이 부분은 나무 부분으로 나누고 요걸 다른 재질로 만드는 까닭을 서술하래요. 요것도 전도네요. 그쵸? 전도인데 뭐예요? 금속 부분과 나무 부분의 전도 속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금속은 전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열의 이동이 빠르고 아직 쓰지 마세요. 그 다음 나무는 열의 이동이 느리고 그쵸? 그래서 금속 부분은 열의 이동이 빠르게 돼서 음식을 더 빠르게 익게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나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손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도가 느리게 일어나서 너무 뜨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재질로 만든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걸 정리해서 문장으로. 그쵸? 썼어요? 아니, 잘 적어. 자, 금속 부분은 빠르게 일어나고 그래서 음식이 잘 익는 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 나무 부분, 손잡이 부분은 전도가 느리게 일어나서 너무 뜨겁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재질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8번은
요건 대류고 뭐 다 잘 쓴 것 같은데 참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대류는 뭐예요? 대류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그러면서 순환하는 게 대류고, 대류가 일어나면 냉방기랑 냉방기는 위쪽에,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고, 아래쪽 위쪽에 설치하는 이유는 그게 방 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방기를 아래 설치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방을 훨씬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고요. 냉방기를 위쪽에 설치하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 방을 빠르게 차갑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열 보겠습니다. 비열. 자, 비열과 열팽창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일단 비열을 하기 전에 열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열량은 쉽습니다. 뭐예요? 열의 양이에요. 열의 양. 무슨 열의 양?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입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열 양이 온도가 다른 물질에서 이동한 열의 양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열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 열은 무조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온도가 다른 물질이면 무조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킬로칼로리랑 칼로리 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엄마가 이거 킬로칼로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맞아. 우리 가공식품 보면요. 우리가 가공식품은 무조건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보이겠지?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용량 250ml에 105kcal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먹으면 열량을 105칼로리 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긴 안 써 있지. 얘는 0칼로리. 물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칼로리가 써 있습니다. 식품 얘기할 때 많이 쓰죠. 그쵸? 우리가 식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식품을 팔 때, 음식물을 팔 때, 그러니까 가공식품 경우에는 무조건 칼로리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열량 얘기하는데 음식 얘기 또 왜 나오냐, 그쵸? 지금 음식 먹으면 생기는 열량이랑 지금 여기 있는 열량이랑 똑같은 열량이고 단위 똑같고, 그쵸? 왜냐하면 그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 그럼 영양소를 얻겠죠. 소화해서 영양소를 얻겠죠. 그러면 산소랑 영양소가 반응해서 뭘 만들어낼 거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 세포호흡이야. 이걸 배웠죠. 언제 배웠냐면요. 우리 세포 배울 때 마이토콘드리아 핵 이런 거 할 때 그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 세포호흡의 과정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호흡 과정이 이거고, 이게 뭐냐면 내가 밥 먹고 숨 쉬고 하면 생기는 게 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산소랑 영양소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뭐다? 열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위가 열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칼로리는 뭔 거예요? 내가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산소랑 작용해가지고 세포호흡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예상해서 써놓은 거죠. 이거 먹으면 그만큼 열량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고요. 열에너지.
이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뭐에 제일 먼저 쓰냐면요. 체온 유지할 때 씁니다. 우리 몸은 체온 유지 되게 중요해요. 체온 유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어. 밥을 먹고, 아니, 밥을 먹으면 안 되지.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굶어. 온도를 좀 올리자. 춥죠? 밥을 안 먹어요. 저 지금 밥 안 먹은 지 4시간.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4시간 지났어요. 하지만 나는 저 바나나를 먹기 전까진 굶겠지. 자, 봐봐. 밥을 먹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뭐가 안 만들어져요? 열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요. 오늘 겨울이잖아. 추워. 그러면 뭐 해보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굶어. 밥을 못 먹어.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어. 그러면 막 몸이 추워. 열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 몸이 추운데 집에 가서 밥을 쫙 먹으면 체온이 쫙 올라가는 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굶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잘 짜여진 공장처럼 찹찹찹찹찹 돌아가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의 형태가 열 에너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량으로 표시하고 그 열 에너지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체온 유지고 그 다음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쓰이죠. 체온 유지가 항상성이라고 항상 유지되면 이제 뭐예요? 잘할 때도 쓰고 이 에너지 갖고 잘할 때도 쓰고 움직일 때도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숨을 안 쉬면 못 움직이는 거죠. 뭐. 산소는 뭐 3분 최대 3분 정도 아니면 사망하고요. 영양소는 좀 다릅니다. 영양소는 안 먹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보통 한 달 얘기하죠. 한 달. 30일. 물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열에너지는 그것도 그 음식물 얘기도 해봤고요. 그래서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물이 1kg이야. 둘 다 냄비에 1kg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kcal, 여기는 2kcal 열량을 더 많이 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하면 여기 불을 더 세게 해준 거죠. 여기 불을 더 세게 가열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온도가 더 빠르게 오르고 많이 오르고 그 다음 얘의 온도가 적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스레인지도 틀면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최대로 튼 단계랑 적게 든 단계랑 비교하면 당연히 세게 틀수록 온도가 더 많이 오르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똑같은 열량으로 가해줬어. 다 최대로 틀었어. 근데 얘는 물이 2kg. 얘는 물이 1kg이야. 그럼 물의 양이 다르죠? 물의 양이 다르면 물이 많을수록 온도가 적게 올라가고 물이 적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시간 지나면 저것도 결국 오르는 거예요. 둘 다 100도가 되겠지. 시간이 진짜로 많이 지나면. 근데 뭐예요? 시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같을 때 그래서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 세면 당연히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 물이 많으면 당연히 온도가 적게 올라간다. 그 다음 다른 조건은 맞췄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렵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왜 어렵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외워야 돼서 그렇습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밑줄 치시고요. 요것은 별표도 칠 거예요. 별표. 중요해요.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뭐가 정해졌어요? 양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얘는 모든 물의 비율은 뭐예요? 하면 물의 비율이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왜냐면 물의 비율이 뭐예요? 그럼 물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뭐예요? 물이 많던 적던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물이 1kg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의 비율은 1입니다. 물 기준으로 만들었죠. 물의 비율은 1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여기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이 복잡한 단위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걸 외울 거기 때문에 비열식 이걸 외울 겁니다. 비열식은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 그러면 비열의 단위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온도 변화는 당연히 도씨겠죠. 그러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하는 복잡한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열량이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칼로리면 단위도 바뀝니다. 칼로리 퍼 킬로칼로리 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식을 외우면 단위는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씨입니다. 물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1kcal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왜 내가 아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냐면요.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려. 어렵진 않은데 좀 헷갈려요.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비열이 뭐라 그랬어요?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1도가 올라가고 싶어요. 나의 1kg이 1도 올라가고 싶어요. 그때 필요한 열량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만큼의 열을 가해주면 나는 1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근데 A라는 물질은 비열이 작아. 요만큼이야. 1kg에. 그다음 단위로 숫자로 얘기합시다. 1kcal per 1kg 도씨요. 자, 그다음에 B라는 애는 비열이 커. 그래서 나는 1도씩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이 많아. 그래서 10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단위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10이고 얘는 100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B는 100만큼의 열을 가해야만 내가 1도가 올라가는 거고 A는 10만큼 가해야 1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똑같이 열을 가해줬을 때 누가 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A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요게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립니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요.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열을 가해도 아직 필요한 열량이 다 안 채워지면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을 많이 가해줘만 올라가니까 비열이 큰 애들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비열이 작은 애들은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비열이 1이라 그랬잖아요. 물의 비열이 1입니다. 그럼 이 1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물 비열 1은 굉장히 큰 값이에요. 물은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비열이 꽤 큰 편이에요. 1이. 다른 애들은 더 작아. 숫자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또 헷갈리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봐봐. 우리의 몸에 물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물 한 60에서 70 정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60에서 70이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 제일 많은데 물의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안 변해. 그래서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도 우리 비열이 크니까 잘 안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영하 10도로 떨어져도 물이 많으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물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안 그랬으면 어때요? 아무리 패딩을 입었어도 지금 절로 나가면 체온이 뚝뚝뚝뚝뚝뚝
물이 없다면. 똑똑똑똑똑똑 떨어질 건데 그렇지 않게 막아주는 게 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물이랑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이랑 식용유 중에 비열이 이거 지금 이거 보고 하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가열했어요. 똑같이.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를 같은 가열 장치로, 그러니까 가한 열량이 같다는 겁니다. 같은 열량으로 가해줬더니 물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고 식용유는 물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쵸? 시간이 똑같고 열량도 같고 질량도 같은데 불구하고 물의 온도는 천천히, 식용유의 온도는 빠르게. 그 얘기는 물보다 식용유의 비열이 더 작다라는 겁니다. 반비례죠, 반비례. 비열이 크면 온도가 변화가 작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물질의 특성, 비열은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같은 물질이면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양이 적던 많든 1인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나오죠. 에탄올,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0.57. 일단 구리는 0.09예요. 0.9. 그러니까 구리는 조금만 가열해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이 큰 편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죠. 사람 몸에 물이 많으니까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준다. 차가울 때도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고 따뜻한 데 있어도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리고 찜질방 뭐 이런 데는 막 50도 60도 한단 말이야. 그런 데 있어도 우리 체온이 50, 60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의 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의 비열. 그 다음에 바닷가 모래, 바닷가에 모래가 있고 바닷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바닷가 근처의 모래는 바닷물보다 훨씬 뜨거워요. 똑같은 열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가. 똑같은 해가 비춰도 똑같이 비추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똑같이 비춰도 모래는 비열이 작으니까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고, 물은 천천히 올라가서 바닷물로 들어가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모래보다 차갑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식이 나오죠. 식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식은 네모 쳐주고 별표 쳐줄게요. 비열 구하는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 그리고 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요거는 암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라서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똑같죠. 여긴 열량 구하는 식에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원래 비열 구하는 공식이면 요거 남기고 요거 이항해서 요로 분모로 들어가면 똑같은 식이니까. 그쵸? 아무거나 하나만 외우고 x 쳐서 구하시면 되니까. 물론 둘 다 외우면 계산할 때 훨씬 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만 외워도 된다는 거. 하나만 외울 거면 요거 외우셔도 됩니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온도 변화. 그래서 이렇게 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뒤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시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비열, 이제 비열 활용 보겠습니다. 비열 활용. 열이 이동할 때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비열이 큰 걸, 온도가 빠르게 잘 변해야 되는 경우는 비열이 작은 걸 이용합니다. 자, 큰 거 얘기해 볼까요? 큰 거. 냉각수라는 게 있어요. 냉각수가 뭐냐면요. 냉각수가 우리 자동차 엔진 있잖아요. 자동차 엔진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엔진이 뭘로 돌아요? 석유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석유가 그냥 석유를 넣으면 석유가 돌아가나? 그게 아니라 석유에 불을 붙여서 태우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쵸? 석유가 타면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뜨거워지겠죠. 근데 이게 또 기계들은 과열되면 잘 안 돌아가. 그러면 뭐 하냐면요. 엔진 바깥쪽에 물을 돌립니다. 물을 돌려요. 너네 컴퓨터도 그런 경우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물을 집어넣으면 엔진에 물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엔진 주변으로 물을 계속 돌리면서 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냉각수. 돌려.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이 냉각수도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냉각수 엔진 차갑게 하려고 돌아가는 냉각수인데 얘가 엔진이랑 붙어있다고 뜨거워해서 얘도 같이 뜨거워지면 식히는 역할을 못하니까 물을 넣는데요. 물만 넣는 건 아니고요. 그 부동액이라는 것도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 물은 아니야. 왜냐면 뭐 때문에 아니냐면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차에 냉각수가 잔뜩 있는데 여기 바깥에 영하 10도에 잠깐 세워놨어. 그럼 얘가 꽝꽝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성분도 넣어가지고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안어는 액체를 넣어가지고 잘 안 얼게도 만드는데 어쨌든 물을 넣어서 비열이 큰 물을 넣어서 온도 변화가 작게 하는 거고요. 찜질팩은 당연히 따뜻한 상태가 오래 유지돼야 되니까 찜질팩에 물을 넣고요. 그 다음 뚝배기 본 적 있죠? 뚝배기에서 음식을 해서 식당에서 집에서 쓸 수도 있고 식당에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쵸?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뚝배기로 음식을 해서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먹는 동안에도 계속 뜨겁게 오래 유지되는 건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뚝배기는 끓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비열이 큰 애니까 많이 가열해야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점이랑 단점이죠. 금방 익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후라이팬 말고 그 양은 냄비라고 알아요? 그 라면 먹을 때 쓴 양은 냄비. 어쨌든 이런 애들은 뭐냐면 비열이 작아요. 비열이 작으니까 금방 끓어. 물이 금방 끓어. 음식도 금방 뜨거워져요. 그 대신 단점은 뭐예요? 잘 타거나 아니면 금방 식는 게 단점이죠. 뚝배기는 오래 유지돼. 음식을 내가 불을 꺼도 뜨거운 게 오래 유지된단 말이야. 하지만 뭐예요? 데필 때는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다음 한옥 비열이 큰 나무로 집을 지어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그래요. 한옥은 이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창문이 문제죠. 창호지 종이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나무 자체는 장점이죠. 자, 그 다음 현대에서는 난방용 온수관이라고 해서 이거 너무 점점점만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 바닥을 만들 때, 바닥을 지을 때, 아예 집 지을 때, 바닥에다가 이 온수관을 깝니다. 온수관을 이렇게 최대한 면적을 넓게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금속으로 만들죠. 비열이 작은 애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덮죠. 그 다음에 그 온수관을 덮어. 그게 집의 바닥 완성이죠. 보일러를 틀면 보일러에서 뭐예요? 보일러가 이렇게 전기 쓰거나 가스를 써가지고 물을 뜨겁게 만들고 그 뜨거운 물이 온수관을 타고 샥 지나가기만 해도 비열이 작은 온수관은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온수관의 열기로 바닥 자체가 뜨거워진다. 이게 우리 현대 온돌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얘는 비열이 작은 애를 쓰는 겁니다. 빨리 따뜻해지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비열이 작은 애들은 뭐한다? 비열이 작은 애들은 온도가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이 작으니까 조금만 가열해줘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반대로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빠르게 떨어집니다. 비열이 큰 애들은 1도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이 큰 거니까 가열해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 그래서 많이 가열해야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가열을 멈췄을 때, 냉각했을 때도 온도가 천천히 떨어진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것도 볼까요? 해안 지역이랑 내륙 지역. 해안 지역이나 내륙 지역 일교차 보시면 비슷한 위도에 있더라도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더라도 해안 지역에 있는 애들이랑 내륙 지역이랑 차이가 크다니. 해안 지역이랑 내륙 지역을 모르는 건 아니죠. 여기가 바다고 이 바다 근처에 사는 부산 합시다.
부산의 바다 바로 옆에 있죠. 부산. 그 다음에 여기 대전 근처에 있는 바다가 없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대륙지.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내륙 지역이랑 해안 지역. 그럼 위도가 비슷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위도는 모르겠네. 대전 근처면 여기가 강원도지, 강원도. 강원도 이쪽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지역으로 보시면 해안 지역 쪽이 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기온 차이가 작다.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의 비열이 크다는 얘기다. 이것도 설명할게. 이거 바닷가 마을 요거 바닷가 마을은 낮에 똑같이 해가 받으면 아까 뭐래 그랬냐면 얘가 모래고 얘가 물인 거잖아요. 그럼 모래의 비열이 물보다 훨씬 작아. 물의 비열이 훨씬 커. 그럼 똑같은 열을 가해줘. 해는 당연히 똑같이 열을 가해주겠죠. 해가 똑같이 열을 가해주는데 모래 온도는 빠르게 오르고,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바다의 온도는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거야. 얘가 따뜻하고 얘가 차갑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했을 때 모래 온도가 좀 더 높은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공기 상승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대류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공기 상승,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이쪽이 공기 하강. 그러면 여기도 똑같죠. 여기서 올라가서 비공간 채워 해서 공기가 돕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무슨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서 낮에 해풍이 불어요. 밤도 해볼까요?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해가 지죠. 해가 지면서 온도가 아까 올라갔던 온도가 떨어질 거야. 떨어질 때도 똑같이 모래의 온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물의 온도는 천천히 떨어지면서 물의 온도가 더 높고 모래의 온도가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 상승, 여기서 공기 하강, 그래서 바람이 요로 불 거예요. 그럼 요걸 뭐라 그러냐면 육풍이라고 해요. 풍자 붙일 때, 그러니까 바람의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인다? 시작한 쪽에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동서남북이잖아요.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란 말이죠. 이렇게 동서남북일 때 어떻게 한다? 바람이 여기서 여기로 불면 북쪽으로 부는 바람인 게 아니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풍인 거지, 남풍.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남풍이야. 그러면 이렇게 불면 북서풍인 거예요. 시작하는 쪽에 이름을 따는 거예요. 도착하는 쪽에 이름을 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해풍인 거고 여기서 시작되면 육풍인 거지. 그래서 바닷가 마을은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열 차이 때문에요. 그러면 76쪽 풀게요. 자, 그래서 이어서 채점을 해볼게요. 온도가 다른 물질 온도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한 열의 양은 열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질량이 같을 때 가한 열량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고 열량이 같으면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게 되겠죠.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우리 온도 잘 변하지 않고요.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커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자, 비열의 활용. 열이 이동할 때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는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할 거고 빠르게 잘 변해야 되는 경우는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다.
자, 열량에 대한 설명이네요.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한 열의 양 나타나는 거 맞고요. 물 1kg의 온도 1도씨 높이는데 1kcal 필요한 것도 맞고요. 같은 질량의 물을 가열할 때 열량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크겠죠. X.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필요한 열량이고요. 질량이 같은 서로 다른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비열이 작은 물질이 온도 변화가 크고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작을 겁니다. 자, 우리 구하는 문제 나왔네요. 그쵸? 공식이 필요합니다. 비열은 열량분해란다. 자, 여기 뭐야? 질량분해,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 이렇게 식 대입하면 되죠. 질량은 몇 나왔어요? 1kg 나왔어요. 온도는 10도씨 올릴 거래요. 10도씨 분의 필요한 열량 4.7. 그러면 답은 몇 나옵니까? 아무도 안 구했어요? 1 곱하기 10 분의 4.7이죠. 왜 대답 안 해주는데요? 그러면 저거 얘기해보자. 몇 나왔어요? 틀렸을 수도 있잖아. 답 몇 나냐고? 10. 어이구. 무시냐.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썼는데 답을 물어보겠어요? 여기서 다 과학에서는 분수로 구하여라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분수로 끝내면 안 돼요? 네. 단위 쓰면 됩니다. 아니, 단위 말고 이걸 분수로 끝내면 안 된다고. 정수. 아니면 소수. 이제 얘는 안 떨어지니까 소수로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몇 나오냐고. 그래서 4점. 아니, 저거를 소수로 나와요. 소스로요? 그러면 내가 안 돌아가네. 너 왜 내가 안 돌아? 야, 그럼 이건 뭐예요? 0.47. 그쵸? 아니, 너무 대답을 못해. 자, 단위는 여기 써 있으니까 똑같이 쓰면 되죠. 당황했지.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분수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 분수로 구하여라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소수든 정수든 바꿔주셔야 됩니다. 분수로 끝내시면 안 돼요. 다 안 풀린 거야, 분수로 끝내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가 담겨있는 비커를 같은 가열량지로 이용하여 가열했대요. 열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10도씨 올라가는 동안 식용유는 25도 올라갔대요. 그러면 지금 같은 열량, 같은 질량으로 열을 가했는데 물의 온도가 더 천천히 올라갔으니까 식용유, 비열 비교하면 물의 비열이 더 크다. 이렇게. 낮에 바닷가에서는 모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보다 더 높다. 모래 비열이 더 작으니까 낮에는 모래 온도가 더 높은 거 맞죠? 찜질팩 속에 물 대신 같은 질량의 모래를 넣으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물이 더 비열이 커요. 물이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얘는 X.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야 될 때 비열이 큰 뚝배기보다 비열이 작은 구리냄비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것도 거꾸로 됐죠. 그쵸? 구리냄비보다는 뚝배기가 더 온도가 크게 유지됩니다. 자, 열팽창을 할 건데요. 열팽창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열팽창.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커지냐?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평균 거리가 멀어지고 따라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체는 이렇게 입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자 속도가
활발해지면, 열을 가해서 활발해지면 이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사이가 살짝 멀어지게 되고, 사이가 벌어지면 부피가 원래보다 커진다 라는 겁니다. 액체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액체도 이렇게 사이가 요만큼 벌어져 있던 액체가 열을 가해서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요 거리가 벌어지면서 그만큼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는 열 팽창을 합니다. 근데 고체나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 팽창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열 팽창 정도가 다이아몬드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유리, 철, 구리 순으로 열 팽창 정도가 커서 알루미늄은 열을 가하면 부피가 많이 팽창하고 다이아몬드는 열 팽창 정도가 작아서 열을 가해도 조금만 팽창해요.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도 아세톤이랑 물이랑 비교하면 아세톤은 조금만 열을 가해도 부피가 많이 커지고 물은 그만큼 적게 커진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겠죠. 열팽창 정도는 고체와 액체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기체는 아니에요. 기체는 가열하면 열팽창을 하는 건 맞지만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기체는 모두 똑같은 비율로 1도씨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때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빼고 열팽창 정도는 고체나 액체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온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런 실험인데요. 알루미늄 박이랑 종이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요. 알루미늄 박이랑 종이를 이렇게 똑같이 놓고 얘네들을 겹치는 거죠. 겹쳐서 두 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접어요. 이렇게 세모로 접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쪽은 종이, 바깥쪽은 알루미늄. 또 거꾸로 접은 쪽은 바깥쪽이 종이, 안쪽이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죠. 그걸 똑같이 가열등으로 가열할 겁니다.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가열하면 알루미늄이랑 종이 중에 알루미늄이 열팽창 정도가 더 크고 종이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란히 놓고 이렇게 붙이지 않는 상태로 나란히 놓고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종이가 알루미늄보다 열팽창 정도가 작고 요만큼만 늘어나고 알루미늄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여놨더니 끝이 이렇게 맞은 채로 붙여놨더니 알루미늄은 많이 늘어나고 종이는 적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얘가 많이 늘어나고 얘가 조금 늘어지면서 이렇게 휘어요. 그럼 이렇게 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므라든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도 종이가 조금 알루미늄 많이, 그럼 여기가 많이 늘어나고 여기가 조금 늘어나면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죠. 그럼 얘를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종이 쪽으로 휘어졌고 여기서 다시 또 종이 쪽으로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오므라들었고 한쪽은 벌어진다 라는 실험이었어요. 요거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열팽창은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반대로 당연히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속도 느려지고 운동속도 느려지니까 평균거리에 가까워지면서 부피 수축합니다. 거꾸로예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거 이용하는 열팽창의 활용 보겠습니다. 열팽창 활용의 대표적인 건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 열팽창의 활용 보시면 바이메탈이 나오는데요. 바이메탈 아까 앞에 있는 알루미늄이랑 종이 붙인 거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고요. 바이메탈의 특성은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이랑 큰 금속을 붙이지 않고 가열하면 당연히 열팽창이 작은 쪽은 조금 늘어나고 큰 쪽은 많이 늘어날 건데요. 이걸 붙여놨더니 이 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큰 쪽이 많이 증가하고 작은 쪽이 조금 증가하면서 요거 이렇게 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쪽으로 휜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가열되는 전기주전자나 전기다리미, 토스터 같이 온도가 높아지는 곳에 바이메탈을 활용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기회로에 연결돼 있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얘가 작은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전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연결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열이 내려가겠죠. 열이 내려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면 다시 열이 올라가서 너무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메탈이고요. 거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거꾸로도. 화재 경보기에서 평상시에는 전기 회로에 끊어져 있어서 연결이 안 됐다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휘어지면서 전기랑 연결돼서 울리게 되는 게 화재 경보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열감지기 때문에 요거는 요즘에는 잘 안 쓰고요. 요즘에는 이제 연기로 되는 경보기를 쓰죠.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져야 경보가 울리니까 조금 늦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연기감지 쓰고 요 열팽창 대표적인 게 바이메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다리 이음매 틈이 나옵니다. 열팽창으로 다리가 휘거나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틈을 만들어요. 차 타고 가면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요 열팽창 정도로 요 틈이 생기면서 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면 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여름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다리가 휘어지거나 갈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열팽창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틈을 벌려 놓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여름에는 이 틈이 좁아지게 됩니다. 기차 철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요. 겨울엔 더 많이 벌어져 있고 여름엔 그 틈이 좁아집니다. 이것도 다 계산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름에는 얼만큼 늘어나는지 겨울엔 얼만큼 줄어드는지 해서 틈이 너무 벌어져도 안 되고 너무 좁아져도 안 돼. 여름에 너무 좁아지면 휘어지고요. 겨울에 너무 벌어지면 바퀴가 사이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계산해서 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철로가 휘는 걸 막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틈이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맞아.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데도 너무 더워서 더 늘어나게 되면 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틈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구부러진 가스관 같은 경우에 길 가다 아파트 쳐다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스관이 1층부터 탑층까지 이렇게 일자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 층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근데 이때 쭉 일자로 하나로만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요. 가다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관들을 일부러 이렇게 구부린 관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은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똑같은 층에 다 이렇게 한 번씩 구부려 놓습니다. 중간에 구부리게 만들면요 열팽창의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팽창이 덜 돼요. 구부려 놓으면. 그래서 그 사고를 막기 위해 구부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근과 콘크리트랑 치아 충전재는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짝꿍입니다. 짝꿍.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철근으로 기둥을 이렇게 틀을 세운 다음에 그걸로 콘크리트를 부어서 붙이면 우리가 기둥이 되고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아 충전재도 치아에 만약에 충치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를 다 여기를 깎고 비게 만든 다음에 요 빈 구멍을 막아야죠.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럼 얘네는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을 먹었을 때 치아는 열팽창이 이만큼 일어났는데 얘 안에 충전재는 열팽창이 조금만 일어나면 틈이 생기겠죠. 뽁 빠지겠죠. 반대로 얘가 열팽창이 너무 크면 균열이 생기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이랑 콘크리트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지 않으면 여름이랑 겨울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길 거야. 그러면 건물이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치아 충전대도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해서 치아가 열팽창이 일어나도 수축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딱 껴져 있게 만들게 사용하는 거고요.
내열유리도 나오는데요. 내열유리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내열유리를 사용해서 열팽창으로 변형되는 걸 맞습니다. 내열유리가 아닌 그냥 유리를 그냥 바로 직접 이렇게 불에다 가열하면 깨져요. 열팽창이 일어나면서 와장창창 깨지는데 열팽창 정도가 작은 내열유리를 사용하면 변형되는 걸 막아서 깨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전깃줄 얘기해요. 전깃줄. 우리 전봇대에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깃줄이 안이 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열팽창이 많이 돼서 쭉 늘어지고요. 그 다음 겨울에는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져요. 그래서 이것도 길 가다 쳐다보면 지금 겨울이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없이 다 팽팽하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는 없고요. 요 저쪽 나가면 전봇대 있는 데서 보시면 되고요. 그 에펠탑도 마찬가지. 에펠탑도 금속 탑이잖아요. 금속 탑이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좀 높아지고 겨울엔 좀 낮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높아졌구나 낮아졌구나 구별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재보면 여름엔 조금 더 길이가 길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열팽창 설명 좀 했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풀게요. 79쪽 열팽창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으로요. 입자 움직임과 열팽창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구성한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한다. 그래서 정도는 고체나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고요. 얘는 바이메탈입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로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는 거고요. 그거 이용해서 바이메탈 연결해가지고 온도 조절 장치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이 팽창하여 길이 또는 부피가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떤 알맞은 말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온도 높아지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의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한다. 온도 높아지면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지면서 부피 팽창한다. 그 다음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팽창 정도가 크다. 고체나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 정도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자, 바이메탈에 대한 설명이다.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로 온도가 높아지면 휘어질 건데요. 어디서? 큰 금속이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많이 휘어진 쪽이 팽창이 큰 거고요. 조금 휘어진 쪽이 팽창이 적죠. 그래서 적은 쪽으로 휘어지니까 열팽창 정도가 큰 거는 B가 되는 거고요. 5번에 열팽창에 의한 현상과 이용에 대한 설명이래요. 틈을 만드는 거 열팽창 맞고요. 구부러지지 않게 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구부러지게. 그래서 열팽창 너무 일어나지 않아서 터지지 않게. 철분과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 비슷하게 만드는 거 맞고, 조리도구 만들 때 사용한 내열공기는 열팽창 정도가 작아서 내열유리는 깨지지 않는 겁니다. OX, OX 이렇게 푸시고요. 다른 건 설명을 다 같이 했고요. 요거 볼게요. 요거는 액체의 열팽창 정도 실험하는 것으로 여기 물 담았고요. 여기 에탄올 담았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담았습니다. 똑같이 담고 뜨거운 물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보니까 물은 처음 높이가 요만큼이었는데 뜨거운 물 부어서 열팽창 정도 보니까 요만큼 증가했고요. 에탄올은 처음에 이만큼 담았는데 뜨거운 물 담아서 열팽창 되니까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액체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 다르다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볼까요? 이런 그래프 보시면 질량이 같은 다른 물질 A, B, C를 가열했대요. 그럼 보시면 A가 제일 많이 증가했고요. 온도가 C는 온도가 제일 적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A가 제일 크지만 우리 B열로 보시면 B열은 온도 변화가 제일 작은 C가 제일 크고 B
A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질량 같은 거랑 같은 열량 가한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그래프고 우리 뒤쪽 82쪽부터 풀겠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 풀어보겠습니다.